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의 창시자죠. 크리스 라슨, 제이드 맥케일럽과 함께 리플을 공동 개발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 기사를 여러 번 접했는데 굉장히 좀 저탄소 정책에 좀 민감한 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는 어쨌든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공장들이 생기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또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뭔가 정지를 시키고 변화를 준다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미국 정치 후원금의 거의 8, 90%가 저탄소 정책을 펼칠 경우에 망하는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을 욕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수많은 제품에서 이 화석 원료들이 사용이 돼서 또 인류가 편안한 삶을 영위를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독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인류를 어쩌면 없애버릴 수도 있는 대멸종의 시대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작업증명 방식을 포기를 해야 된다. 작업증명 방식은 그 해시 함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해시 값을 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료와 그래픽카드가 소모가 되죠. 근데 결국 비트코인을 작동하게 하는 가장 큰 원리 자체가 그 암호화된 해시 값을 푸는 게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 채굴 회사들이 이 광부라고 표현을 하죠. 마이너. 그 암호를 풀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슈퍼컴퓨터 수십만 대를 가지고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비트코인 6.25개를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소모되는 전기량 그리고 그래픽카드 이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리플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스는 최근 작성된 블로그에서 채굴자들에게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포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라세는 중국 정부가 채굴 산업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지배력 때문에 잠재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들에게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장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죠. 근데 뭐 비트메인이란 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70%가 제 생각에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개수의 70% 정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력을 장악할 수 있는 큰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전략은 이미 70%에서 60% 정도의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매개체는 뭘까요? 중국이 계속 채굴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오를까요? 절대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 우리는 비트코인 싫다. 그러니까 덥석 미국과 캐나다가 잡아물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정말 비트코인 개수가 많은 어떤 나라라든가 개인이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리플이란 회사가 미국 정부의 눈에는 굉장히 기술력과 그리고 많은 합리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손을 떼야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 가격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거를 사주고 누군가는 다시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시장 전체를 장악해서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개수가. 지금 이제 크리스 라센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채굴 산업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지배력 때문에 잠재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란 나라에서 내가 중국이에요. 제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물량을 다 던져버리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탈 비트코인화, 비트 흑공에서 멀어지는 코인이 돼야 돼요. 어떤 코인이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또 크리스 라센이 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 라센은 두 가지 가장 큰 작업 증명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땅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리플의 요점을 반복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이 중국 밑닦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자를 모두 제거하고 미국이 최고의 채굴 허브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죠. 이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 던질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관건이죠. 이 크리스 라센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맹점에서 리플은 미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야기한 피해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을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중국의 지배력, 중국의 통제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나오는 악재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다 사기꾼들입니다. 중국은. 이게 비트코인 경제, 블록체인 경제 자체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을 미국이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결국 미중 무역의 가장 큰 관건은 어쩌면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진짜 중국이 거의 70% 가까운 비트코인을 홀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던져버리면 미국은 계속 채굴을 했고 또 마이크로스트레이지, 마이클 세일러가 엊그제 또 샀어요. 이런 미국인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평단은 높아지는데 어느 시점에서 던져버리면 이 가격의 하락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똘치고 다시 잡겠죠. 패닉셀이 나오고 미국 기관들에서도 비트코인을 던지고 중국이 어쩌면 미국을 데리고 놀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SEC 소송에서 SEC는 미 정부는 리플을 탈 비트코인화 하려고 하는 코인일 수가 있다니까요. 전 세계의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이 자료가 올해 4월 28일 날 나온 자료예요. 이 리플의 크리스 라센이 새로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그린 암호화폐에 집중할 것 이렇게 이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 아젠다가 자사의 긍정적인 발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고 게리 겐슬러가 이미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린 크립토, 자연 친화적 암호화폐에 우선시할 것이라고 방송을 했어요. 발표를 했다고요.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부 일부가 기후변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하자면 그린 크립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리플은 본질적으로 그린 통화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달 초 CNN 인터뷰에서 XRP는 전력 소모가 심한 기계가 채굴하는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보다 10만 배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의 비트코인 거래가 약 75갤런의 휘발유가 연소되는 것과 같다. 이때도 이미 크리스 라센은 비트코인이 기후변화라는 전세계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벌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2주 전 정도에 제가 올린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였냐? 이게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올렸던 데이터 내용이에요. 이게 리플 블록체인 업계 최초 탄소 순 배출량 제로화 추진.
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가 원하는 것들이 뭔가 약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중국이 비트코인을 70% 정도 홀드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그리고 중국이 왜 채굴장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는 비트코인 싫어하고 있는가, 그 와중에도 블록체인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뭐 이오스, 비체인 뭐 이런 애들은 기술력이 높다고 또 평가를 하고, 아주 미국도 정말 자본주의적 나라지만 중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땡아치 같은 나라예요. 이 기사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블록체인 업계 기업 중 처음으로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예요. 전 세계적 이슈예요. 그런데 리플의 이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봐보세요. 리플은 에너지 웹 재단과 제휴해 새로운 오픈소스 툴인 오픈소스예요. 누구나 이 시스템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본인 회사의 블록체인에 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탄소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픈소스 툴을 공동 개발을 했어요. 모든 블록체인이 전 세계 현지 시장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매해 탈탄소화를 추진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제가 리플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결국 리플 에스크로, 리플 시스템을 다 어느 블록체인이든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은 이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봐보세요. 한 나라가 이 시스템을 쓰라고 법제화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니네들 블록체인 제대로 만들려면 이 시스템을 써. 그래야만이 너네 회사를 인정해줄게. 이거를 법으로 명시한다니까요. 지금 뭐 햇섭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 가공을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품 가공을 하는 회사는 HACCP인가? 이 인증서를 받아야 돼. 이 시스템 틀대로 만들어진 어떤 공장이나 가공소만이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리플은 이거를 그냥 오픈 소스로 가져다 놨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똑같이 누구나 가져가서 이거를 도입을 해라.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진다. 그래야 세상이 맑아진다. 블록체인 개발자는 누구나 이 툴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XRP 원장 재단은 에너지 웹 제로를 최초로 활용을 해 XRP 원장의 탄소 소비를 상쇄할 계획이다. 자, 이쯤 이제 보셨으면 이제 첫 번째 자료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 라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연간 미국 가정 1200만 가구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크리스 라스테인은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떻게 던질 것인지, 어느 시점에 빨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정확한 규제 명확성을 제시를 해줘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지배력 때문에 잠재적으로 아주 잠시나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에 탈피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잠재적인 그 잠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모든 포커스가 제 생각에는 지금은 리플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 라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에 제가 조금 똑똑한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중국발 악재들은 그들의 그냥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악재에 너무 믿지 마세요. 중국발 뉴스는 99.999%가 사기입니다, 사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또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주말 또 재밌게 보내시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민은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건 10배, 15배 오른 코인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선택을 하는 거니, 그 시점까지는 묵묵히 조용히 기다리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